경기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김경일 도의원을 만나 그동안 성과와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 그 도의회 하반기 지도부 선거가 끝나서 지금 어느 상임위로 갈까 뭐 지금 그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가 결정되면 어떤 활동을 할까 구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반기 의정 활동 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도의원이 되고 그 제가 시민들한테 약속드렸던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그 말씀에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동을 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통 약자인 노인, 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그 이동 편익에 관한 조례를 한 건 또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그 한 2건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하면 6월달에 아마 저희가 이제 아마 공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는 이제 우리 그 합동 그 택시 단속반에 그 근로감독관을 이제 파견하는 그런 조례, 뭐 이런 조례도 또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한 6건 정도 제가 좀 총 발의한 게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가요?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되면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제 집행부와의 그런 좀 뭐랄까 좀 잘 안 맞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껴서 너무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그 강제성이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강제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조례로서 경기도 여건에 맞고 예산에 맞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이 안 된다는 등 기타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과연 도민을 위한 이 부분에서 저하고는 상당히 좀 많은 그 좀 마찰도 사실은 있었고 괴리감도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도정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접경지역 출신 도의원분들이 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국회에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를 하셨는데요. 그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우리 그 접경지역 그 주민들에 대한 이제 안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뭐 경제 파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반되다 보니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자기들이 좀 그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좀 들어보면 그 자기들의 푼돈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파주 같은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대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첫 번째는 관광객이 안 옵니다. 그다음에 이 관광이 안 오다 보면 그 수입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안보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도 예를 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와서 일부 단체지만 목숨을 걸고 여기 왔으면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꼭 좀 이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 경기 북부 여야 정치권에서 그 경기 분도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경기 분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게 한 2년을 이제 도의회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바라본 그 부분들은 남부하고 이제 북부가 그 접경 지역이 이제 많죠, 북부는. 근데 그 북부가 생활 여건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저희 이제 파주나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하나 하려면 그 벌써 한 70년 이상을 여기서 이제 계속 뭐 군사보호 시설이라든가 뭐 무슨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남부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기서 집 하나 짓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맨 나중에 걸리는 게 군동이 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고 뭘 하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북부에 맞게 그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그 한 1,300, 한 60만, 70만 명이 그 같은 경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상황 실정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각각에 맞는 이 환경에서 살림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경기 분도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국회나 이 부분에서 경기 북부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해당 뭐 예를 들면 이제 해당 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정당이나 뭐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기서 의지를 천명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만 이 부분들이 추진 동력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쭉 그 택시 발전 그 조례 그 개정 조례 한 거는 큰 틀로 보면 이제 한 세네 가지로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전에 이제 그 택시 요금이 올랐을 때 급격하게 산업금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좀 제한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최근에 저기 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전액관리제를 하는데 사실 이게 유사 산학금 같은 그 제도로 악용이 돼서 정말 우리 이 택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은 좀 줄이고 소득은 좀 높여주려고 전액관리제를 했는데 이게 정반대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서 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감독관을 포함해서 거기서 좀 조사할 때 같이 나가게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를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암만 해도 좀 타이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했을 때 뭐 좀 위반한 업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업체에 우리 재정 투입됐던 부분들도 일부 환수하거나 모두 환수하거나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권한을 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위원회 같은 데다 교통위원회에 좀 실질적인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그쪽도 근로감독관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파주에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생각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평화경제특구법, 이제 통일경제특구법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제 미래를 위한 대비다. 남과 북의 이런 경제 공동체나 통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요 근교 이북이나 우리 이남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대비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대비. 뭐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족 화해의 뭐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이 이게 특구로 된다면 여기서 우리 대북 우리 북한과 남한이 여기서 공이 좀 일부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민족 화해 우리 개성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처럼 그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철도도 연결될 것이고 도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쪽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양쪽을 다 갖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저희가 뭐 섬 아닌 섬나라로 살고 있잖아요. 대륙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자면 이제 DMZ 관광 재개 사업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저희가 DMZ 관광이나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인구가 그때 당시에 추산액을 보니까 한 278억 원 정도 이제 파주시에 이제 손해가 났고 관광객이 한 107만 명 정도가 이제 감소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를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 큰 타격이죠. 근데 지금 보면 올해 저희가 뭐 가면서 돼지는 이제 뭐 다 전부 이제 매몰이 됐고, 근데 좀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재개를 못하는 이유가 민통선 그러니까 DMZ 안에 있는 멧돼지 사체에서 자꾸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개방을 못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 한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지금 너무 이제 피폐해지고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DMZ 관광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남은 임기 동안 의정 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정 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의정 활동 하나는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선거가 끝나서 이제 상임위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한 2년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제가 좀 벌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상임위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그냥 뭐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우리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이 정책으로 좀 가려고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남은 임기도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